이제 용어 공부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쓰는 방법도 조금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서술 공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서술은 점수 포인트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교시, 3교시, 4교시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1교시를 뺀 나머지 교시들이 전부 다 서술이다. 그래서 점수 포인트는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는 절차는 용어 문제풀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 쓰는 법을 먼저 배운 거예요. 용어 공부하는 법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용어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파악, 그리고 문제를 압축하고 문제풀이하고 이걸 또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파악은 몇 년치를 할 것이냐, 문제 압축해서 몇 문제로 압축을 할 것이냐, 그 몇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어 문제풀이를 해봅니다. 아까 저희가 이미 그 용어 공부하는 방법에서 심 빼기 발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심지 발파 공사 시에 심 빼기 발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맨 처음에는 용어 문제였는데 그렇게 해서 서술 문제로 응용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 문제에 나오는 용어들을 모르면요, 어차피 서술용에 그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설령 쓴다고 해도 점수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 그랬더니 잘 모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상한 거 내용만 쓰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달 정도 맨 처음에는 뭐 공부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학원 수업에도 적응해야 되고 숙제도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 정도는 맨 처음에 용어 공부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굳이 처음부터 서술형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설책을 읽듯이 다독이 중요해요. 어차피 서술은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독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출문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서술형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라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큼 똑같은 거냐, 그랬더니 유사성이 있는 70%나 아니면은 60%가 같아도 똑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조금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온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흑쌓기에서 흑쌓기 공법 종류 및 시공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흑쌓기 시행시 다짐 방법 및 판정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두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물론 흑쌓기 공법은요, 뭐 비계식 쌓기 있고 뭐 일방향 쌓기 있고 레이어 쌓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다 만들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공법이 되든지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흑쌓기는. 그죠?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공시 주의사항의 판정 방안이 어느 정도 일치하게 비슷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작업을 본인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출제된 문제라든지 중요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추려본다. 그래서 10년치를 가지고 4번 나온 거, 4번 이상 나온 거, 3번 나온 거, 2번 나온 거, 1번 나온 거, 이렇게 이제 나눠보세요. 정리를. 이게 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자료도 있고요. 저희 인천기술사학원 카페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실제로 공단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카페에도 기출문제 올라와 있으니까 일일이 본인 스스로 일일이 정리를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문제를 보게 되죠. 정리를 하면서 이거 나왔었던 문제 또 정리하다 보면 이거 나왔었구나. 이번에는 원래 3년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또 1년 만에 다시 나왔네. 바로 연거파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문제를 보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걸 미리 알고 시험장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4번 이상, 3번, 2번, 1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없으면 4번 이상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나 시간 좀 되는데 그럼 3번까지 같이 공부하고 나 시간 더 돼. 2번 나온 것까지 같이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거 1번 나온 건 무조건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쓰는 건데 10년에 한 번 나왔던 게 내가 시험 볼 때 나왔어. 운이 없는 거죠. 안 쓰면 되잖아. 6문제 중에 2문제 안 써도 되는데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자, 총론, 공정 부분에 출제된 경우는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넣고요.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본인은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저는 총론하고 공정은 포기하고 갔어요. 아예 포기하고 용어 쪽 총론만 4개 문제만 공부를 해서 갔어요. 근데 이 4개 중에서 한두 개가 나왔어. 땡큐죠. 완전 땡큐죠. 이것처럼 좋은 가성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총론 이 공정 쪽에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 인천기술학원 교재 10 몇 개 정도 있는데 그것만 하세요. 예전에 한 4문제 정도 한 회차에 4문제인가 5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몽창 다 나왔어. 15개 공부했는데 4, 5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확률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뭐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50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뭐 누구는 70개가 되는데 누구는 100개가 되는데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한 50개 정도로 하십시오. 맨 처음부터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이것으로 22줄짜리 답안지에 문제당 3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최대한 빽빽하게. 이게 지금 중요해. 내가 25분 내에 써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이게 100분 시험이니까 100분이니까 4문제를 쓰니까 100분에 4분이니까 문제당 25분 내에 써야 되는데 25분 내에 못 쓸 만큼 최대한 빽빽하게 내용을 적어서 서브노트를 만듭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빼도 되겠지. 이건 빼도 되겠지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과감히 그때 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최소 10% 이상 쓸 수 있는 거에 10% 이상 정도 더 서브노트에 채워서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 파악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추린 게 50문제라 그러면 하루에 한 문씩만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자료를 찾지 않고 본인이 정리했었던 거 그리고 교재에 있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한 달 반 정도면은 한 사이클 되죠. 그죠? 50일이니까. 50일이니까. 세 달이면, 세 달을 이렇게 하루에 한 문제씩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달이면은 똑같은 문제를 두 번씩 풀어보고 시험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여러 번 풀어보는 거.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시험장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딱 한 번 풀어봤어. 그리고 체크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기억나겠어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한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 정리하죠. 예, 정리할 때 그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추렸을 거 아니에요? 추리면서 또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러고 나서 추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두 번 이상 썼어요. 예, 그리고 체크를 해봤어요. 본인 스스로. 그러면 몇 번을 본 거예요. 예, 여러 번 본 거죠. 진짜 여러 번 본 거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 그래서 공부는요, 예,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절대로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문제풀이 1시간씩 하면 참 좋겠죠. 물론 나 공부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예, 최소 공부한 지 최소 아무리 쳐서 일주일. 왜냐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수업 받고 예민비까지 수업이 가거든요. 일주일 차는. 그냥 예민비 안에서 내가 뭐 공부해야 되는 건 공부했어야 되는 거 되겠죠. 그죠? 개인적 공부 1시간. 그래서 하루에 문제풀이 1시간, 개인적 공부 1시간 이상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2시간 이상.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회식 있는데, 회식 빠져요. 회식 가고, 이제 뭐 술 드시고 또 집에 가서 하세요. 예. 뭐, 오늘 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부주만 하세요. 예, 부주만 하시고 공부하세요. 그죠? 오늘 애가 아파서, 애 아프면은 애 아파서 병원 가서 같이 하세요. 예, 뭐 핸드폰으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 사진 찍어서요. 가서 하세요. 저는요, 저희 애 장염으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합격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반복이다. 맨 처음에는 공부한 다음날, 전날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반복해서 정독하고 속독하고 정독하고 문제풀이 등을 반복하다 보면은 전날 공부한 게 생각나고요. 한 달 전 공부한 것도 생각이 나게 돼요. 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 서술 공부 방법을 마치며 라고 이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격증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대단해요. 예, 뭐 자격증 땄는데, 방금 땄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10년 전에 따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공부하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현장에서 또 그 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거 가지고 이론적인 거를 또 실무에다가 적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보다 잘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되죠. 그죠? 예.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를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예. 기존에 기술사 취득하신 분들은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면요. 어느 정도의 기간, 사람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는 1년 걸릴 수 있고요. 누구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10년은 너무했죠. 그죠? 예. 근데 진짜 봤어요. 예. 근데 그분 합격했어요. 저한테 모의고사 와가지고요. 10년 동안 독학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저한테 모의고사 와가지고 모의고사 하고 바로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예. 깨우치면 되거든요. 예. 저절로 쌓여서 실력 향상이 됩니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서술 공부하는 방법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